무척이나 다사다난하였던 2021년도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는군요. 이민년 새해에도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온 가정에 행운이 듬뿍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문답식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으로 대항력을 갖추게 되므로 세입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계약 기간까지 기존 임대차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등기가 되어 있는 상속자에게 그 이후 월세를 지급하면 됩니다.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자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나 딸 등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는데 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되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간에 주인이 변경이 될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은 상실되고 맙니다. 즉,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월세를 인상하여 달라고 하면 인상하여 주는 수밖에 없으니 많은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소 이전을 하면 그 효력은 소멸되는가요? 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가족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체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 즉시 그 효력은 발생됩니다. 두 번째, 전 가족 중에서 일부만 주소 이전을 하면 확정 일자의 효력은 그때에도 유지가 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 재연장 시 증액분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잔금 지급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력은 어떠한지요? 네, 그런 경우에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계약서 전체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러할 경우 최초의 계약 기간 중에 후순위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로 뒤바뀌어 버리므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되고 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최초 계약 시에 보증금 보존이 어렵게 됩니다. 내년 2월경에 전세로 이주를 하는데 계약서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고 내년 2월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는데 전입신고일에 그 효력이 생기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및 이주가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은 상실되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그 당시 확정일자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우선 변제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우선 변제권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매우 간단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그 발급대장에 자신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증명하면 되겠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카톡의 사진으로 보관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도 있고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단독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만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이때 비로소 우선 변제권이 발생됩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는 2018년 1월 1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효력의 발생일은 2018년 1월 2일 0시로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2018년 1월 1일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2019년 1월 1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효력의 발생은 2019년 1월 1일 주간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는 2017년 1월 1일 날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효력의 발생은 2018년 1월 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효력 발생일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왜 효력은 다음 날부터 생기나요? 네, 채권자, 예를 들면 은행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등기한 날과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날짜가 같은 경우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대항력의 순위가 같아져서 근저당권자와 임차인이 반반씩 배당을 받아가야 하는데 근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에게 우선권을 주고자 임차인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근저당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네, 근저당권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오늘 근저당 등기를 하였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네,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전입신고와 거주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추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따라갑니다.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임대차인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네, 이런 경우 민법 제619조를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령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근저당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동안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특약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기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은 2016년에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요. 전입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주면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 손해보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거나 힘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